아마 거의 뭐 고2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많은 학생들이 또 이 영상을 볼 텐데 도망가세요 여러분. 특히 영화과 입시는 정말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스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더 합격생들도 미팅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그런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화과에서 입시 총괄 디렉터라고 계신 하규빈 선생님, 네, 서울예대 및 서경대 또 여러 학교들의 입시를 담당하고 계시고 고2, 고3 전반에 걸쳐서 총괄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또 입시에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많이 기대하면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규빈이라고 합니다. 예대는 사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문 시험, 그리고 이미지 분석 시험, 면접까지 총 3가지의 시험을 보고 있고요. 50분 동안 12문장 이내의 글을 쓰는 되게 타이트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시험이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영화나 혹은 어떤 영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의 이미지를 보고 미장센적으로 분석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또한 면접 같은 경우에는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영화적 가치관이나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예대 영화과에서는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수업들과 커리큘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도 동기들이나 대학생 친구들한테 전달받고 있고,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을 학교 측에서 더욱더 많이 보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꼭 이제 세종대, 단국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예대도 그렇고 서경대도 2차에서 스토리텔링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면접 중심, 뭐 서울 스토리 중심 이렇게 나눌 게 아니네요. 그렇죠. 글을 발표하는 유형의 뭐 숭실대 같은 경우도 2차에서는 비평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간다고 좀 봐야 돼요. 하이브리드 네.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작년에 서울예대 영화과 수시만 11명이 갔는데 그러면 정원의 뭐 거의 3분의 1 이상인 거잖아요. 유의미한 어떤 스코어거든요. 그래도 뭔가 당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점점 입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스타일이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예대 영화과나 다른 학교 영화과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타일을 믿고 모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용어를 엄청 많이 알아야 된다고, 영화사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직접 좀 공부하는 태도나 영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과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자꾸 입시적으로 다루려는 태도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영화를 탐구하고 내가 정말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계속 고민한 다음에 그걸 공부하는 게 결국은 입시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얘기하는지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고, 이건 이제 서울예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 학교에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예종은 아직 이제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돌아보면 한예종의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일단은 그 특별 전형에서의 그 선발에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의 어떤 기준도 좀 높아지면서 인원을 좀 줄여가는 추세다. 올해가 역대 최저 인원을 뽑았죠. 영어 특기자 2, 그 다음에 영상 특기자 2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좀 뽑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특기자 우수자 전형을 2명 뽑은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영상 특기자를 2명 뽑았다는 건 5년이기 때문에 2월이 되잖아요.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시험 봤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이나 이 글이나 학생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전형에서 뽑겠다 이런 게 좀 있는데, 내년에는 보완적으로 영상 특기자의 경우에는 더 많이 뽑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교수님들 마음이니까. 올해 어쨌든 특징이 최소 인원을 뽑았다. 근데 그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는 말고 항상 일반 전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특별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다. 특히 이번 특별 전형 하나에서 그냥 내가 승부를 봐서 그냥 떨어지면 다른 과 가겠다, 이런 친구들은 준비하는 거를 좀 다시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한예종 1차에서 이 영어를 좀 공포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받거든요.
입시를 잘 아는 선생님일수록 작년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답변이 와요.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그 체감은 입시 난이도가 그 논술 문제의 입시 난이도가 아니라 영어 단어의 난이도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어렵게 나왔는데 입시가 어렵다, 논술이 어려워졌다, 뭔가 문제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공부는 좀 하되 너무 이렇게 이제 영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보다 여러분이 폭넓게 그냥 기본적 영어 실력을 좀 키우는 게 좋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예종 1차는 너무 개성 있는 답변을 쓰겠다고 현안이 돼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예시는 적절하게 정말 아주 간략하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2차 발표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는 기본적인 것만 좀 해도 된다. 그리고 영어보다도 사회적인 것들, 예술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 다양한 관점들을 키우는 게 좋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경대는 항상 1차 붙은 친구들의 특징이 있다면 본인이 왜 1차를 붙었는지 몰라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번엔 좀 잘 본 것 같아 라고 나온 친구들이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맞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비춰지면 조금 뽑아주는 학교가 서경대라는 생각이 좀 학교마다 진짜 특징이 다르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뭐 전문가처럼 하고 나와서 이제 되게 뿌듯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본 것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좋고 결국은 진짜 이 학생이 얼마나 순수하게 영화를 쫓았냐 그리고 그런 과정과 그 속에서 어떤 얘가 갖고 있는 창작자로서의 작은 가능성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네. 2차 때 좀 어땠어요? 2차 때는 이제 로그라인 딱 한 줄로 승부를 봐야 하는 건데 로그라인 그 유형의 의도는 과연 이 학생이 이 작은 플롯과 한 장의 이미지로 얼마나 재미있는 아이템을 기획해 올 수 있을까를 보는 시험은 같다고 느꼈고 실제로 좀 붙은 친구들 보면 정말 영화화 하고 싶은 아이템들로 이야기를 쓴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스토리텔링 유형의 시험 문제들을 좀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은 더 이상 사전에 대비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그 짧은 시간, 뭐 3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3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소재를 조금 더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이번에 1차 붙은 친구들 글 읽어보면 정말 그 주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이런 스토리텔링 입시에 관심이 좀 많다면 정말 내가 어떤 얘기를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이런 입시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소재를 보고 결합시켜서 이야기가 기획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소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갖고 온 것이 너무 티가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통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본인의 개성을 잘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가면서 문제 조건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예전보다 좀 더 강해졌어요. 교수님들이 좀 의식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그 내용에서 이 학생의 어떤 구축되어 있는 개성들을 그 입학사정관들이 면밀히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영화라고 하는 주제에 막 이렇게 끌어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임쌤 선생님들이 보통 영화에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표피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모르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끼워 넣은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독립영화 봤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뭔가 여러분 영화에 관련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에 대한 시각과 관심과 그 기호를 좀 넓히고 그런 흔적들을 생기부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인문학적으로 다양한 영화 밀접한 어떤 자기 색깔을 찾아라. 굳이 영화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안 내세워도 됩니다. 여러분이 색깔로 가고 결과적으로 영화가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아마 거의 뭐 고2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많은 학생들이 또 이 영상을 볼 텐데 도망가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듭니다. 농담이고요.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입시가 힘들어서. 근데
결국 특히 영화과 입시는 정말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태도와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1년 동안 지켜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는 입시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결과는 이 과정을 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붙은 친구들 보면 정말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싶고 하나라도 더 배워보고 싶어서 매일 저한테 연락하고 매일 학원 찾아오고 이랬던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런 모습에 호감이 갔던 친구들이 대부분 거의 다 붙어왔거든요. 그걸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분석이니 면접이니 이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데 면접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학교도 몇몇 학교 빼면은 면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좀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스킬이나 내용을 생각하는데 면접은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입시가 경쟁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영화과는 결국 전략적 접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6번까지 쓰고 또 3년제까지 쓰고 한예종까지 쓰고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전략적인 학교들과 또 내가 한번 1000명 중에 10명 뽑더라도 써보는 학교와 꼭 붙어야 되겠다는 전략적인 학교에 대한 이 다방면의 접근들, 그런 어떤 전략적 데이터 분석에 의한 접근들이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영화과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